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 이런 상황을 두고 모두들 각자 조금씩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 모두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했을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증시 가뜩이나 힘든데 올해 마지막 달 초부터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다만 곡소리가 날 때 희망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증시가 진정했을 테지만요. 개인 투자자마저 한국 증시를 떠나던 12월 9일에 굉장히 비관적인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오른 종목에 관해서 기사를 썼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큰 종목인 경우에는 주가가 코스피 지수보다는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늘 승리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패닉셀 사태에는 외국인 투자 심리나 또 수급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희망을 찾자는 마음으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 바로 외국 증권사 추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엎치락 또 뒤치락 하는 와중에 그래도 이 주식을 사라는 외국계 증권사 메모가 눈에 띄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맥쿼리 투자은행이 12월 연말 투자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가가 50% 이상 오를 종목을 골랐는데 이 중에 한국 기업이 3곳 포함됐습니다. 자, 이 맥쿼리 호주계 증권사이죠. 이 세계 최대 인프라스트럭처 자산 운용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맥쿼리가 주목한 한국 기업 바로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부터 볼까요? 요즘 아시다시피 이 스텔란티스나 일본 자동차 기업 등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장기간 이 자동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맥쿼리는 이 기아는 전기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 내연기관 차량 생산 비용 측면에서도 업계 평균을 넘어서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목표가 17만 원인데요.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9만 5천 원 선이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증권사들의 전망에 불과하지만요. 자, 그리고 한편 맥쿼리는 우리나라 방산주죠.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목표가 4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또 동남아 판매 확장이 기대되는 데다 이 한국 방산업체 중에서는 기업 여건상 수익성이 가장 좋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인공지능용 반도체 간판 기업이죠.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저녁 이후에 이 외국인 순매수가 두드러진 종목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가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최근 4거래일간 5.6% 떨어지는 동안 이 SK하이닉스 주가는 2.4% 올랐어요. 왜 이달 4일을 말했냐면 이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있은 후로 장이 열린 첫 거래일입니다. 자, 이 해당 기간 내내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도 4거래일 중 3거래일 순매수에 나섰었습니다. 자, 이 한국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삼성전자는 4일부터 9일까지 0.4%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5.6%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한 셈이지만 수급이 조금 다른데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이 4거래일 동안 기관이 매일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단 2거래일만 빼고 연달아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해왔어요. 가장 최근에 순매수했던 날도 11월 26일이었으니까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지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긴 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확실히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녹화 시점을 전후해서 이 하루 단위로 달라질 수 있지만요. 적어도 10월 말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 차이가 있었던 셈이죠.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연말 연시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날아오르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